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여러가지 자료형을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기본 자료형 중에서도 수치 자료형과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수치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자료형 변환 이런 순으로 자료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자료형이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자료형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할 때 그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사용하려면 보통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물론 파이썬은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언어들은 변수형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수형은 변수의 종류를 말하고 변수형을 선언할 때 이 자료형, 데이터형을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형의 행과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이제 변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수형의 종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하드웨어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파이썬은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변수를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는 C++ 언어에서는 이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변수 선언을 해야 됩니다. 변수 선언을 할 때 반드시 이 자료형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파이썬 언어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의 자료형, 데이터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썬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정수형이라 하더라도 정수형도 이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이 정수를 굉장히 큰 정수,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무한히 거의 긴 수까지도 다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C 언어처럼 어떤 변수의 형을 정해가지고 데이터의 자료형을 정해서 공간을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이제 저장해 두고 그 공간을 이제 변수는 이제 그 공간을 주소를 이제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에 의해서 크기가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파이썬의 이제 모든 데이터형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자료형은 거기에 이제 기본형과 집합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형은 수치를 이제 담는 수치형과 그리고 문자를 담는 문자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치형에는 정수가 있고 실수, 복소수를 등을 담을 수가 있고요. 문자형은 문자를 담을 수 있죠. 또는 문자열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문자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언어와 독특한 점이 이제 집합형의 이제 자료형이 좀 많이 있는데요. 리스트, 튜플, 사전,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개의 변수들을 모아놓은 이런 집합형을 다루는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리스트, 튜플, 사전 이 차이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이제 기본 자료형은 크게 숫자형과 문자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숫자형은 정수, 롱형, 장정수형이 되어 있고요. 실수, 복수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형은 하나의 문자 또는 문자열. 그래서 이 문자를 나타낼 때는 단일 따옴표 또는 이중 따옴표로 이제 묶어서 사용하면 그것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 자료형에는 정수, 장정수, 실수, 복소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정수는 1, 10, 123 이와 같은 이제 값이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장정수 롱형은 13, L, 1, 2, 3, 4, 5, 6, 7, 8, 9, L. 이 파이썬 3에서는 이 L을 붙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파이썬 2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L은 이제 장정수, 롱형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는 14.2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이런 수가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소수 1 플러스 2j 바로 이제 허수 단위를 이제 j로 표시한다고 했죠. 참고로 데이터형이 엄격한 C, C++ 언어의 데이터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C++ 언어는 데이터형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형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수형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는 short, int, long 뭐 이렇게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또 이 앞에 unsigned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서 6가지가 되는 것이죠. unsigned라는 건 보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눠 써야 되는데 보호가 없으면 2배 범위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형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요즘 거의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만 16비트 컴퓨터가 있고 32비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가 이제 이 16비트형이냐 32비트 형이냐에 따라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형이 정수형입니다. INT형이죠. 이 INT가 보통 이제 32비트의 경우는 이것을 4바이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6비트는 2바이트를 할당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컴퓨터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롱형과 INT형이 같은데 이것은 이제 32비트 컴퓨터에는 같고 16비트 컴퓨터의 경우는 롱형이 INT형보다 2배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자료형에 따라 이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 그게 이제 하나의 비트는 1과 0을 담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8개가 모이면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형을 나타내는 이 차라는 이제 이 키워드는 이 데이터형은 이제 한 바이트, 다시 말해서 8비트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 8비트 안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0에서 255까지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부호를 나타내려면 반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을 나누면 이제 128이 되는데 마이너스 128에서 127입니다. 이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28이 아니고 127이냐? 이 중간에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6가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unsigned 차의 경우에는 이제 0에서 255까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정수형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 INT는 이제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전부 32비트가 되겠죠. 이 32비트를 이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21억 4,748만 3,648에서부터 21억 4,748만 3,647까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의 수보다 양의 수가 1이 작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쇼트의 경우는 이게 절반이죠. 그래서 이것은 16비트가 되고 16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65,535 또는 마이너스 자 이제 이건 unsigned 쇼트의 경우고요. 쇼트의 경우는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롱과 INT는 이제 같은 4바이트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죠. 자, 그리고 실수형은 이제 C 언어의 경우 플로트와 더블 또는 롱 플로트가 있습니다. 실수는 이제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더블의 경우는 8바이트가 할당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것을 숫자를 다 나타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수를 표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범위가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부터 3.4 곱하기 10의 308제곱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1바이트의 공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정수는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바이트는 비트가 이제 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1비트는 여기 이제 스위치가 켜지면 1이고 꺼지면 0입니다. 그래서 1비트로 나타내는 숫자는 0 또는 1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2의 1제곱. 자, 근데 2비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비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하나의 비트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 뒤도 또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곱하면 2의 제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0, 0은 이제 이진수로 0이 되겠고요. 0, 1은 이진수로 1입니다. 그 다음에 1, 0은 이진수로 이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1은 이것을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3비트의 경우는 2, 2, 2니까 8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0, 0에서부터 1, 1, 1까지 전부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비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8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8번 곱해줘야 되니까 2의 8제곱 이것이 256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는 00000000에서부터 1111까지인데 이 맨 앞에 있는 0000이 0이고 그 다음에 1이 8개 있는 이 수는 바로 2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를 나타낼 수 있고 가지수로는 25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 또는 8바이트로 나타낼 정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자, 4바이트 정수는 32비트 정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비트가 전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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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있어야 되니까 3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32비트 나타내는 가장 큰 수는 뭐냐? 양의 정수는 바로, 맨 앞에는 이제 부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나머지 전부 1인 경우죠. 그래서 1이 31개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 숫자를 이제 10진법으로, 10진수로 환산해 보면, 21억 4,748만 3,647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보다 하나 작은 수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1억 4,748만 3,646이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내려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이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더 더해지면 이 숫자는 이제 맨 앞에 1이 되고 나머지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앞에 1이 될 때 이제 이것은 부호를 나타내고 그것이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갑자기 1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4바이트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64비트 정수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64비트 정수는 922경 3372조 368억 5477만 5808에서부터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거보다 1이 작은 수만큼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정수에 비하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연구되었는데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인데요. 고정 소수점 방식은 실수를 이제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3.45는 123 더하기 0.45 이렇게 이제 정수부와 실수부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부동 소수점 방식은 실수를 이제 가수 곱하기 미수의 지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이제 이 실수의 유효숫자를 표시하는 수이고 지수는 소수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5는 1.2345라는 가수와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2라는 이제 지수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고정 소수점 방식은 소수부의 자릿수를 미리 정해놓고 고정된 자릿수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실수를 표현하는데 32비트를 할당했다고 하면 이제 이 1비트는 부호를 나타내는 데 쓰고 15비트는 정수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또 다른 16비트는 소수를 나타내는데 쓴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긴 하지만 이 자릿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정수부가 15비트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작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소수점 방식은 어떤가 알아보죠. 부동소수점 방식은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수, 지수와 유효수를 나타내는 수, 가수를 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방식의 이제 표준이 IEEE 754 표준이 되겠습니다. IEEE는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개발한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이 IEEE 754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따르면 1비트는 부호를 나타내고 8비트는 지수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23비트를 가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고정 소수점 방식보다 이 가수부가 훨씬 넓어지니까 더 넓은 범위의 실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자릿수의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결국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근사치를 표현하므로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IEEE 754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을 보면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최상위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비트를 할당을 해서 지수를 나타내는 데 쓰고 나머지를 가수를 나타내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2비트냐 64비트 실수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32비트 실수의 경우는 지수부에 8비트를 할당하고 가수부에 23비트를 할당합니다. 그 반면에 64비트 더블형 실수의 경우는 지수부에 11비트를 할당하고 가수부에 52비트를 할당하죠. 그래서 이제 32비트 플로트형의 경우는 유효숫자가 7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64비트 더블형 실수의 경우는 유효숫자가 15자리로 거의 2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공계 계산에서는 실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이 더블형 실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이제 항상 이제 자릿수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실수 연산을 하다 보면 이제 오차가 발생합니다.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실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0.1 더하기 0.3을 하면 0.4가 되죠. 그런데
0.1 더하기 0.2를 하면 0.3 그리고 0000 하고 그 다음에 4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수 표현의 한계로부터 오는 연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1에서 또 1.0을 빼보면은 0.1이 돼야 되는데 이 끝자리에 이제 오차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C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의 경우는 이제 더 오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도 파이썬은 C 언어보다는 이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좀 보면, 자, 0.1 더하기 0.3이 0.4하고 자, 등호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은 같은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0.4하고 좌변도 5변도 0.4니까 이것은 true가 되겠죠. 그런데 0.1 더하기 0.2는 0.3000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4하고 같으냐고 물으면 이것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엑셀의 경우도 데이터 표현에 있어서 실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 계산을 해보면 2의 n제곱을 계산하는데 n이 1일 때부터 쭉 100일 때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2의 1제곱은 2입니다. 2의 2제곱은 4죠. 2의 10제곱은 1024, 2의 50제곱은 이제 1125, 890, 2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60제곱을 보시면 이 D가 전부 0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 0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실수 표현의 한계가 C에서 그대로, 엑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파이썬과 C, C++ 수치 연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덧셈을 할 때 파이썬의 경우 A가 123, B가 456, 그래서 C는 A 더하기 B로 이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 값은 579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C에서 작성을 해보면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역시 A 더하기 B는 이제 C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579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수 덧셈을 할 때 파이썬과 C를 비교해 보면 좀 C가 복잡하죠. 일단 변수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 형식 지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처리문이 이제 또 프린트문을 사용하려면 이 선행 처리문을 include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하죠. 자, 실수 덧셈을 이제 할 때를 보겠습니다. A는 12.3, B는 45.6,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연산을 했더니 파이썬에서는 57.9, 0000006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C에서 해보면 똑같이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정수형으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수형으로 선언했죠. 그래서 이것을 합한 C도 정수형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수밖에 이제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경우는 이 숫자가 실수면 실수를 바꿔주고 정수면 정수를 바꿔주는데 C 언어에서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정수로 선언하면 정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선언하면 실수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터 실수죠. 실수로 선언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57.8998이 나왔죠. 자, 이 경우도 역시 실수에 의한 오차가 생기는데 이 오차는 파이썬보다 상당히 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파이썬이 갖는 장점은 복수 수형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자, 그리고 허수 단위는 i가 아니라 j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j 이런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수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의 복수수는 이제 속성이라는 걸 갖고 보통 개체는 속성과 메서드를 갖는데 이제 이 속성 중에 실수를 나타내는 멤버로 리얼이 있고 그리고 허수를 나타내는 변수 이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 해당되는 함수로 conjugat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켈레 복수를 구하는 멤버가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수수 개체를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a는 1 플러스 2j 이렇게 이제 복수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a라는 이 변수가 어떤 개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수수형 컴플렉스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수분은 a.real 이렇게 해서 속성을 이용해서 실수부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emag을 이용해서 이제 허수부만을 참조할 수도 있죠. 그리고 a.conjugate 자, 이것이 이제 객체니까 객체 밑에 있는 메소드는 이제 객체 이름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 메소드를 써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1 플러스 2j인데 이것의 conjugate 켈레 복수수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j가 바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자열 재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문자열, 즉 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검색도 하고 이제 문자열을 많이 변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인용부호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는 헛다운표 또는 겹다운표로 묶어주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변수에 양쪽 다운표를 해서 spa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pam이라는 걸 출력을 해보면 이제 다운표가 있는 걸 봐서 이것이 문자열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중 다운표를 써도 괜찮습니다. spam하고 이중 다운표 hello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중 다운표와 단일 다운표를 쓰느냐? 이것은 이제 이중 다운표 안에 다시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거나 이제 단일 다운표 들어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중 다운표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운표에 다운표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뭐 단일 다운표든 이중 다운표든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형 변환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자료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 변환 함수에는 우리가
변수의 형을 지정할 때 쓰는 이 키워드들이 이제 함수가 되어서 형을 변환시켜 줍니다. 자, x가 이제 x의 데이터형을 intx라고 쓰면 일단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long은 long형으로 바꿔주고 float는 실수형으로 바꿔주고 complex는 복소수로 바꿔줍니다. 자, 실제로 이제 수지 데이터를 변환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1.234 1.234는 실수죠. 근데 그것을 int 정수형으로 변환하라고 했으니 나머지를 무시하고 1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플로트 5는 이제 정수인데 플로트는 실수죠. 5를 정수형으로 실수형으로 바꾸라. 실수형이라는 것이 점을 붙이면 되겠죠. 자, long 7을 이제 long형 정수로 이제 바꾸는 건데 뒤에 이제 L을 붙여주는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 두 개를 묶어서 복소수로 만들어 줄 때는 complex 1,2 해서 복소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진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10진수입니다. 근데 이 10진수를 이제 다른 진수로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는 경우에 앞에다가 0b를 붙이면 이진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이라고 쓰면 이거는 이제 10이라는 10진수가 되겠죠. 근데 이 10 앞에 0b를 붙여버리면 이것은 이진수를 의미하고 결국 10이라는 숫자는 10진수로 나누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진수 앞에는 이제 0, 5 또는 0을 붙입니다. 그래서 0510은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0이라는 8진수가 되고 그 수는 8이 됩니다. 자, 10진수는 그냥 이제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16진수는 앞에 0x를 붙입니다. 0x, 05, 0b 0b는 2진수, 05는 8진수, 0x는 16진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012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012 이렇게 써야 되고 05 여기다 5를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진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진수는 0x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bin이라는 함수는 이제 x라는 함수를 이제 이진수로 바꿉니다. oct는 8진수로 바꾸고 hex는 16진수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in 10 하면 이제 이건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건 원래 10이죠. 10이라는 숫자인데 이걸 이제 이진수로 bin 10을 하면 이진수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이진수로 10에 해당되는 것은 1010이 되겠습니다. 자, oct 10은 8진수로 바꾸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hex 10은 10을 16진수로 바꾸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bin 010은 이제 010이라는 이제 010이라는 수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바꾸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x10은 이제 16진수가 되겠죠. 이걸 이제 bin 이진수로 바꾸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진수 변환을 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0b가 앞에 붙었으니까 이 수는 이제 1000 바로 이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은 이제 이진수로 8이 되고 10진수로 8이 되고 1010이라는 수는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팔진수 100은 결국 이렇게 팔진수로 표현하고 엔터 치면 이거 16진수로 아니야 10진수로 환산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8진수 77은 이제 10진수는 6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x를 붙여서 이건 16진수가 되겠죠. 이 100이라는 숫자는 16진수로 256이 되겠습니다. 자, 빈 10은 이제 10이라는 수를 이제 2진수로 바꾸는 함수고, 옥터 10은 10을 이제 8진수로 바꾸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헥스 10은 10이라는 수를 16진수